네, 어서오세요. 그 퓰리처상을 받았던 그 AP통신 기자 프랭크 노엘이 북한의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서 2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 사진사는 그 북한 압록강 주변에 그 벽동이라고 하는 수용소에 있었는데요. 강기에도 수용소가 있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포로 송환되죠. 이 사람이 북한에서 찍어보낸 그 수용소 사진이 미국 신문에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초반부에 수용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원래 그렇죠. 뭘 놀라요. 그 전선에서 수용소까지 걸어서 이동할 때 그 많은 포로들이 좀 죽었어요. 수용소에 도착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할 때도 많은 게 부족해서 초반부에 유엔군 포로들이 병에 걸리고 죽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나 똑같았어요. 그런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삶이 좋아졌죠. 북한 수용소에도 어느 수용소와 똑같이 뭐 신문도 있었고요. 경비원과 마찰도 있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또 사상교육이 또 있었어요. 이념적으로 서로 토론도 했고요. 더위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벌레도 있고 이질 같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이가 많았는데 이가 많은 거는 뭐 포로들이나 북한군 그 경비대나 뭐 다 똑같았어요. 뭐 호텔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수용소가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그 북한의 그 포로 수용소 그 기술할 때 무슨 호텔인 것처럼 기술해요. 응? 호텔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호텔인 줄 알았는데. 미국 심리전 본부에서 갖다 준 브리핑 갖고서는 역사책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가 많았고 머리를 깎았다는 무슨 아우슈비츠라고 막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한국 전쟁은요. 이념적 대치의 첫 전쟁이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대외 홍보를 위해서라도 포로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프랭크 노엘 이 AP 사진 기자도요. 이 예술가잖아요. 자유로운 기질이 있어갖고 잘해줬어도 탈옥을 3번이나 했다고. 근데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되죠. 그죠? 영화에서는 뭐 탈옥하다가 총 맞아 죽고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 수용소를 취재했던 그 호주 밀프레드 버킷 기자가요. 야, 이 북한 수용소가 무슨 사치스러운 별장 같다고 그랬습니다. 럭셔리 리조트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국하고 호주에서 두고두고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보니까 한옥처럼 생긴 데서 사람들이 사니까 별장 같다 그랬던 건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보급 부족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다른 포로들은 좀 불만이 많았는데 무슨 별장에 사는 것 같다 그러니 뭐 기분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괜히 했다 그랬습니다. 이 버켓 기자도 아무리 수용소가 시설이 좋다고 별장 같게 하겠어요? 그 윌리엄 딘 소장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죠? 굉장히 일찍이 잡혔는데요. 다들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사망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급의 거물급이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 중요한 정보를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고문도 하지 않았고 아주 대우를 잘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송환된 다음에는 자서전을 썼어요. 아주 건강했고, 그랬다. 야, 저 김치란 게 말이야, 못 먹을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 뭐, 이런, 자서전을 냈습니다. 실제로 딘 장군이 체스 두고 장기 두는 그 사진들이 미군 기관지에 실렸어요.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기관지에 실렸는데 리치에이 사령관이 이 사진을 보고 거의 졸도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즉시 유엔군 측 사진 기자들하고 공산 측 사진 기자들하고 연락을 서로 끊으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언론사를 모두 검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직도 미국에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북한에 끌려간 미군 포로들은 모두 고문받아 죽었을 것이라고 트루만이 뻥을 치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인들이 얼마나 반공에 절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이 진영 논리를 가진 이 미군들은 나중에 송환된 뒤에도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냐면 우리 미국에서는 소한테 콩을 주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콩을 주더라. 우리가 소냐? 옥수수 주고 조 주고 밥을 주더라. 탄수화물만 내내 먹었다. 그럼 고기 줄 줄 알았니? 참 지네들 해변에서 썬텐하고 그런 주제에 참 돌아가서는 별말을 다 해요. 방이 빚어봐서 자기도 힘들었고 이가 그렇게 많았다. 배부른 소리 해댔죠. 돌아가면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사책은 이 수용소 초반부를 주로 강조해요. 수용소 초반부는 항상 어렵거든요. 어디나 그래요. 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도도 포로들이 수용소 천막 쳤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개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스포츠도 시켜줬고요. 도서관도 있었고요. 오락시설이 있었고 캠프 올림픽도 개최해줬습니다. 영화도 틀어주고 연극도 상연했고요. 강에서 수영도 했고요. 중국인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포로들을 또 치료를 해줬고요. 가족하고 편지를 나누도록도 했습니다. 포로들은 산에 올라가서 시도 쓰고 마리화나도 피우고 그랬습니다. 철장이 없었어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탈옥이 쉬웠죠. 하지만 압록강 뒤에 있고 또 남쪽으로는 또 산맥이 있는데 힘들죠. 아무래도. 중국군은 이런 수용소 생활을 갖다가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대외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그러자 유엔군도 거제도 생활 담아다가 대외 홍보용으로도 썼어요. 연출 잘 해가지고요. 거제도에서도요, 괜찮았어요. 초반이야 다 힘들죠. 하지만은 씨름 경기도 하고, 북한에서 올림픽 한다 그러니까 지네들도 올림픽 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대외 홍보용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였어요. 실제. 사람 사는 곳이요, 수용소랑 다 똑같습니다. 춤도 추고, 러시아 춤도 추고 막 그랬죠. 아무리 홍보용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요. 욕할 건 없습니다. 그랬던 거제도가 어쩌자고 1952년부터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전쟁은 실제로 1951년 6월 23일 정확하게 1년 만에 끝났어요. 휴전협상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네바 협약에 따라가지고 휴전회담 하면 되는 일입니다. 짧으면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길면 한 일주일 걸려요. 예. 근데 한국전쟁은 얼마나 끌었죠? 2년 끌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회담이에요. 이렇게 길게 끈 거는. 자, 이거 왜 그랬냐면 미국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으로 트루만 인기가 급락하고 있었고 미국 언론은 정전 협상하라고 내내 밀어붙였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CFR은 정전을 선고 공약으로 해서 1952년에 있을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바로 CFR 대변인이잖아요. 또 두 번째, 그리스하고 터키가요, 나토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독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계속 설득 중에 있었습니다. 봐라,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저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동독도 서독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 나토로 들어오라고 설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전 협상을 하긴 하되,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질질 끌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미국 주식시장하고 군수업체는 하청업체들이 근본적으로 정전을 반대했습니다. 물건을 더 팔아야 했고 폭탄도 팔아야 되고 군수 주식이 더 올라야 되고 채권도 더 올라가야 돼요. 원래가요, 제1차 세계대전 바로 전에 영국의 브레인 채덤 하우스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전쟁 수익 분기점은 3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보통 전면전일 경우 3년을 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확해요. 예, 일단 전쟁했으면 3년은 가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는 지역 전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돈바스만 갖고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2년 넘게 끌고 가네요. 한 3년 정도 계속 끌겠죠.
그게 러시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군산업체들이 보고 있는 수익 분기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전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입에서 선거 유세할 때 한국에 가겠다, 정전하겠다 그래야 돼요. 근데 군산업체라든가 또 어디야, 그리스, 터키 끌고 와야 되고, 나토에 서독에 끌고 와야 되고, 군산 그 주식 채권 일단 최고로 올라가야 되니까 정전을 얘기하되 끌어야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를 모두 끌어안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군산업체는 이제 추가적으로 프랑스하고 베트남의 충돌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나 미군이 군사 개입할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장개석이 또 중국 본토 들어간다고 또 그러고 앉아있었고 좀 더 지켜봐야 했다고요. 군수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미래의 전쟁터가 아시아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해버리면 이거 잘못된 관리를 만든다고. 그래서 일단 휴전협정을 하는 거예요. 정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네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제를 서로 합쳐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휴전회담을 질질 끌자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방법으로 자유송환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어요. 포로들 개개인한테 의견을 묻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나라를 선택해서 송환한다라고 하는 자유송환 정책이었다고. 원래가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곧장 자동 송환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1600년대 이래 관례고요. 제네바 협약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송환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괴이한 발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주의 문제라든가 포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적십자 집행부장 장 픽테가 그랬습니다. 이야, 자유송환? 아이디어 참 신선하다. 미국이 인도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바꾸려나? 비아냥대했다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재건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포로, 독일 포로하고 일본 포로를 억류한 적이 있다고. 그래갖고 적십자 집행부장 장 픽테가 즉각 소환을 제네바 협정에 끼워 넣었어요. 1949년. 이때 소련도 찬성하고 미국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지체 없이 석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포로들을 체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전의 상태라 함은 체포되던 당시 몸담고 있던 군사령부 소속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갖고 이 군적을 바꿀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모두 깨버린 게 자유송환이었다 이거죠. 자유송환은 예외가 없진 않았어요. 응? 아주 심각한 이유로 대다수가 말이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경우 사형당할 때, 그럴 때 포로가 개인적으로 원할 경우 포로 수용국이 알아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포로 수용국이 알아서 판단하고 개인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완전히 일반 조항으로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죠. 응?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한테 잡힌 핀란드 포로가 한 2,00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20명이 개인적으로 청원을 해가지고 나는 핀란드 가지 않겠다. 나 핀란드 가면 아마 감옥소에 갇힐지도 몰라. 약간 간첩짓을 했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련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한 20명 돼요. 굉장히 예외죠. 다들 그런 식으로 자유송환 되는 거지. 자유송환을 처음부터 그 수용국이 만들어서 적용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군은 그랬나 보지. 거제도의 모든 공산 포로가 송환되면 모두 생명을 잃을 거라고 봤나 보지. 포로 개인이 청원할 일을 갖다가 수용국이 스스로 나서 갖고 자발적 포로 송환을 만들겠다고? 어처구니 없죠. 예외 조항을 일반 조항으로 끌어올린 거죠. 게다가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미군이 포로 전체를 전수심사하겠다 그랬어. 이거 정신병 걸린 거죠.
포로들 모아놓고요. 나가 놀 사람 손들라 그래갖고 나가서 놀게 하고 손 안 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갖고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심사할 때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 휴전회담을 2년간 질질 끌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3일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2년을 끌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인류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던 휴전회담과 포로 송환이었다 이겁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은 말이야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휴전회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거제도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도 없는 인간들이 아무 소리나 막 질러댔다고요. 인도주의적인 자유송환 이런 식으로. 회담을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포로 수용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무려 3년을 한반도에서 살면서 취재했던 호주 기자 밀프레드 버킷하고 알런 위닝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담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휴전회담 처음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미국의 목적이 명료했다. 휴전을 깨고 전쟁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남의 눈 때문에 협상하는 척을 했다. 그랬다고요? 게다가 윌프레드 버킷 같은 사람은요, 윌리엄 딘 소장을 북한으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윌리엄 딘 소장이 나중에 송환된 다음에 자서전에다가 윌프레드 버킷이 굉장히 좋은 친구고 미군 종군 기자를 오래 일했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정치 이념에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자서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 결론은 남일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측 대표가 남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당신들이 회담을 질질 끌라 그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 답변을 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러고 못 들었다 그러고 우리가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들어가면 연막 친다 그러고 뭐 하는 겁니까? 질질 끄는 거에 당신들의 유일한 무기인 것 같다. 이렇게 남일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뭐 계산돼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미국은 휴전회담을 하는 동안에 전투를 멈춰야 된다라고는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랬거든요. 휴전회담 할 거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고 총 내려놓자 그랬는데 못한다 그랬어요. 미국은 우린 못한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북한군이 그 재무장하면 어떡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박살나고 있는 거 다 알았으면서도. 그럼 유엔군이 또 재무장하는 마찬가지야. 상호적인 거 아니에요? 어째 그렇게 이렇게 억지를 썼다고요. 폭탄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미군은 폭탄을 써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포로 송환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유엔 사령부 대표단이 얘기하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지령이 내려왔다고. 판문점 유엔 측 대표 조이 중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 결정은 워싱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창피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이 미국 측이. 북한하고 중국 측이 얘기했듯이 말이에요. 자국하고 타국 군대 모두 철수시키고 포로 모두 풀어주고 중립국 다 긁어 모아다가 평화협정 한 다음에 정치회담으로 통일해가지고 나라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한 일을 갖다가 미국이 18개월을 끌면서 거부했다고요. 이 포로 송환 문제는요. 이 CFR의 하수인 로버트 맥클루어 미국 심리전 부대장이 주도했습니다. 포로의 자발적인 송환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되는 자발적이 되는 포로들을 반공포로로 강제해버리는 공작, 그거를 2년간 실시했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되게 웃기죠. 그죠? 인권 이름으로 인권을 해하고 자유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자발적 송환이라고 얘기해놓고 강제적인 송환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휴전문들을 5개월을 끌고 나서 1951년 12월 공산 측 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미군 측 대표 루트벤 리비 제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돼지를 무턱대고 살 수는 없잖아. 충동구매 난 못해. 돼지들 골라 사야 되겠어. 나도 골라 팔 것이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꼬락성이 좀 들어보세요. 포로들이 돼지랍니다. 자기는 돼지 장사고. 미국 정부는요, 미군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정부 납품물이라고 불렀어요. GI, Government Issue라고 불렀습니다. 뭐 미국 어디 갑니까? 어디 안 갑니다, 미국. 포로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준다고 입으로만 떠들고 뒤에서는 있다고 행동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저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북측 대표 그 남일 말고 이상조 대표가 이상조 대표는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반 김일성 노선으로 돌아서서 김일성 독재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이 이상조 대표가 그랬습니다. 전쟁 포로와 석방하고 송화는 노예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세기도 야만적인 노예 시대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포로 리스트는 서로 교환을 해야 되죠. 1951년 12월 달에 그 북한 측에서 리스트를 갖다 줬어요. 한국군 7,000명, 유엔군 4,400명, 토탈 한 11만 5천, 아니다. 11,500명 정도 포로가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숫자가 많다고 또 2달 끌었어요. 그래갖고 넘긴 그 리스트가요, 총 1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요, 한 달 후에 또 갖다 줘요. 그래갖고 4만 4천 민간인 포로 명부를 갖다 주니까 토탈, 한 17만 명이나 있었다고요. 17만 명. 그러니까 17만 명 중에 2만 명 빼면 15,000명 아니에요? 15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만 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정상적으로면. 근데 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추호도 없었습니다. 유엔군 보고서,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요, 4만 4천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의용군으로 북한군으로 들어갔다가 포로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야? 2달 후에 갖다 준 포로 리스트에 민간인 리스트라 그러면서 4만 4천 명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의용군 아니야? 그러니까 의용군을 갖다가 남한 측 포로로 분류해가지고 4만 4천 공짜로 남한으로 넘기겠다 이거죠. 네. 3만 8천 명 이승만한테 나중에 넘기게 됩니다, 이거. 이놈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양측의 포로 숫자가 10배 차이가 나죠. 자발적인 포로 송환이라고 하니까 북측에서는 뭐 포로들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뭐 거의 아닐 겁니다, 아마. 실상 전쟁이 시작된 첫 달 동안에 북한군이 방송으로 뭐라 그랬냐면 6만 5천 명 포로를 체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풀어주거나 아니면 강제로 북한군으로 들어오라고 편입을 시켰는데 그래도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냥 풀어줘 버렸다 그래요. 특히 유엔군은 다 풀어줬다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엔 측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국방부 자료, 이제 한국의 국방부 자료를 보면 남한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 빼버리고 8,726명 빼고 나머지 포로 중에 전사한 사람하고 실종자 합치면 33,24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파악했던 의용군 포로 4만 4천 명 정도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유엔군 측은 북한이 방송했던 포로 숫자하고 지금 당신들이 갖다 준 포로 리스트가 서로 안 맞지 않느냐. 그거 갖고 회담 내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게 물고 늘어질 주제가 아니거든. 근데 회담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물고 늘어진 거라 말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폭격을 했는지 몰라요. 북한의 폭탄 무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50만 톤 이상을 쏟아부었어요. 북한 평양, 개성 뭐 다 때려 부쉈죠. 포탄 써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휴전회담 하자 그래 놓고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정신병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군이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택동은 휴전회담 연기하는데 또 방해 공작을 했다고.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 중국군 포로 모두 중국 본토로 소환해라. 자발적인 소환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이래갖고 중국군 대표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요. 중국군 포로 2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15,000명이 국민당 출신이에요. 그럼 그 모택동이 좀 대인배였다면 내가 보낸 중공군 포로 중에 국민당 출신들이 15,000명 있다고? 좋아. 대만으로 갈 중공군 대만 가고 중국으로 올라올 중공군 올라와라. 고향에 가겠다는데 뭐 내가 방해하진 않겠다. 고향이 대만이라면 대만으로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해결되고 북한 쪽 그 사람들 군인들도 똑같이 해결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모택동은 대인배로 소문나가지고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택동은 소인배였다고요. 안 돼! 한 사람도 안 돼! 모두 중국으로 보내! 1953년까지 모든 중국군을 소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휴전회담을 질질 끌려고 하는 미국한테 딱 말려들었다 이 말이야. 이 모택동이가. 소인배예요, 소인배. 모택동은. 새끼줄 꼬이는 소리가 들리죠? 미군이 포로 송환 문제를 일으킬 첫 번째 대상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 포로 중에 국민당 출신 이 포로들을 이용을 했어요. 이 국민당 출신들을 일단 반공포로로 강제 전향시키고 나머지 남은 5,000명의 중국 본토 출신들을 강제 전향시켜야 했다고요. 2만 명의 중공군 포로를 모두 반공포로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장개석의 이 일에 엄청나게 뛰어들어요. 이승만도 뛰어듭니다. 이제 북한군 쪽에서는. 그래갖고 거제도가 아주 박살이 나버립니다. 1952년부터. 북한 벽동에서 유엔군 포로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강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거제도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미국 방첩 때 CIC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방첩 때 또 포로 교육을 담당한 대만 출신 요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를 장악했던 국민당 출신 우익 포로 지도자들하고 합쳐갖고 송환 거부 운동을 주도한다고. 아니 유엔 측에서 송환을 거부하겠다고 그 정책을 피웠잖아. 그래서 가만 기다리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중국 본토가 고향인 포로들한테 중국 가지 말고 대만 가라고 그렇게 때리고 고문하고 그랬냐고요. 배 타고 가면서 배 타고 싶다는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자유송환입니까? 자유송환 되고 싶은 사람 방해하는 거죠. 미군하고 장개석은요. 중공군 포로들을 최대한 반공주의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수용소 내부에 친중국, 친대만으로 중국 사람들을 갈려버렸어요. 서로 갈등을 벌이게 만들었다고. 서로 깽단 만들어갖고 주먹질하고 몽둥이하고 칼 찌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용소장을 가만 냅뒀어요. 가만 냅뒀습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인과 아시아인이 싸우게 하는 정책이라고 수용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라 그래. 그러다가 일 커지면 내가 기관단적으로 갈겨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무지막지하게 갈겼습니다. 거제도 각 수용소에는요, 포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뇌 프로그램이 있다고. 장개석이 말이에요. 104명의 교사와 통역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책, 중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교재로 삼아갖고 중국군 세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개석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죠? 공산주의에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뇌가 좀 미진하다 싶으면 먹을 거 안 줬습니다. 또 월말 고사까지 봤어요. 이렇게 세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공군 전체를 반공포로로 만들 생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택동이 강제 소환을 원한대더라. 그러니까 이 국민당 포로들이 서로 몸에다가 문신을 해석했다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 포크 커뮤니즘,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는 미군하고 유엔군이 깜짝 놀랐죠. 야, 이상한 그 습관을 갖고 있네. 왜 문신을 하고 지랄이야? 근데 이게 원래 장개석이 문신시켰다고 옛날에 자기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니들도 하라 그래갖고 막 강제를 했어요. 문신하라고. 멸공,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심사할 때요. 이 포로 감찰단한테 문신이라 해서 안 하잖아요. 그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구타하고 고문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 대륙 출신 공산포로하고 원래 대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 가고 싶어하는 포로들이랑 같이 충돌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이 1952년 4월달 그 수감자들 송환 선택하게 할 때 수용소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고요. 갱단들을 만들어서 구타하고요. 문신시키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하진 소설에 나오잖아요. 고문 기술에 있어서 중국인과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훨씬 더 능숙했다. 특히 우파가 아주 장인적인 기술을 보여주었다.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창의적이지 못해갖고 그냥 죽였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결국 7,000명의 중국인 포로가 중국으로 가기로 했고요. 14,000명의 포로가 대만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일 아니에요? 응? 이 중국 본토 출신 7,000명, 중국 본토 출신이든 대만 출신이든 간에 아무튼 간에 국민당 출신 14,300명. 처음에 조사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강제 전향을 시키려고 그렇게 2년간 개인 심사를 하겠다면서 혈서 쓰게 하고 문신하게 하고 폭동 일으키고 죽이고 그랬냐고요. 그렇게 해서 2년간 연기시킨 거죠. 포로들의 목숨과 자유와 삶을 분쇄기에 갈아 넣고 군산 업체들을 위해서 2년간 휴전회담을 끌고 북한을 융단 폭격해버리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미국은 수백 명의 중국 포로들을 자기네들 스파이 요원으로 만들어서 중국 본토로 들여보냈다고요. 가족들을 볼모 삼아갖고. 그건 추가적인 또 그거겠죠. 그러면은 중국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북한군 거제도 북한군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똑같은 일이 더욱더 끔찍하게 벌어졌습니다. 제 6편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